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우리 뿔리님을 다시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뿔리TV의 뿔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뿔리님께도 DM을 보내셨고 제게도 질문하셨어요. 예. 무슨 DM 받으셨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제가 꼭 정답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노력하는 거죠, 같이. 네,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이랬는데 뿔리님 뭐를 하셨어요? 뭐 어느 치료를 가셨어요? 무슨 운동 시키셨어요? 맞아요. 뭐 먹이셨어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저한테도 많으셔서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전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물어봐야겠다. 네. 다시 모셨어요.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네.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시면 좋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ADHD를 네. 좀 얘기할게요. 네. 그 아드님이 ADHD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우리 아들이 ADHD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안 하고 처음에는 틱에 집중을 하느라고 그것까지 생각도 못했고 틱에만 신경이 쓰여서 그리고 또 분노 조절이라고 그러죠. 화내고 못 참고 뭐 산만하고 근데 결국은 그게 다 ADHD였어요. 증상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틱을 치료하다가 혹시 ADHD 검사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 해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엔 한의원에서도 같이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가 4학년인가 되게 커서 검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한 10년 정도 전에 보통은 제일 먼저 그걸 검사하잖아요. 네. ADHD를. 근데 저는 그걸 거의 4학년 다 돼서 커서 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네. 검사를 했더니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시면서 보통 정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친구들의 뇌는 이렇게 이런데 이런 친구는 이렇게 딱 비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DHD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갖고 이제 그때 그래요? 이러고 하지만 뭐 인정하고 싶진 않죠. 네. 수업을 방해한다던가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하기가 어렵다던가 친구들하고 계속 싸움이 난다던가 이제 하이퍼 그 행동이 너무 과잉으로 나온다던가 산만하죠. 어떠셨어요? 예, 일단은 이 증상이 다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그때 학교에서 생활을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봐도 집에서 나도 통제가 안 되는데 학교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20 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 1학년이면 8살이면 애들이 다 애기잖아요. 그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입학할 때 저는 처음에 입학식 날 입학식을 하고 입학식 날도 아이가 책상에 선생님 얘기하는데 계속 엎드려 있고 딴짓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밖에서 봤는데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엄마들 이제 학부모들 다 가고 일부러 기다렸어요. 끝나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선생님한테 저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누구 엄마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하고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속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미리 말해갖고 괜히 선생님이 우리 애를 색안경 끼고 보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경험도 많고 많은 아이들을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말한 게 저거구나. 엄마가 얘기했지 하고 이거 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말도 안 하고 멀쩡하게 그냥 학교에 보냈다가 선생님이 얘 왜 이래? 이러고 되면은 애들 앞에서 혼내고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우리 애를 혼내고 이러면은 애들도 우리 아이를 쟤 말썽꾸러기야 장난꾸러기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들도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항상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쉬는 날은 거의 아침에 가서 인사드리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뭐 사건이 있어갖고 학교 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극성스럽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끝나고 나서도 청소도 이제 엄마들이 안 하고 선생님이 혼자 하셨어요. 애들이랑. 근데 애들이 뭐 해요? 못하지? 선생님이 혼자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기다렸다가 선생님 청소하는 걸 도와드리고 왜냐면은 힘드시거든. 선생님이 진이 쫙 빠져 있어요. 제가 가면은 이미 힘들어갖고 너무. 그래서 선생님 청소 도와드리면서 잠깐 몇 마디 하고 선생님 뭐 어쩌고 애가 그랬나요? 저랬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선생님은 또 하소연도 하시고 저한테 뭐 이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잠깐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뭐 제가 뭐 막 뭘 갖다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제 애니까 잘 아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매일매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뭐 매일매일? 매일 쉬는 날은 거의 매일 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인사드리고 1학년 때는 엄마들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끝나고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밖에서 기다리는데 끝나고 제가 올라갔어요. 항상 올라가서 청소 도와드리고 선생님 이제 많이 힘드셨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미리 제가 힘드셨죠?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생활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들도 많이 이렇게 보듬어 주셨고 왜냐면 다 선생님들도 학부모잖아요. 다 애엄마 그 직장 맘이시니까 예, 네. 정말 뭐 이상한 분 아니면은 대부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 이제 정말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네, 사람인지라. 그렇죠. 내 아이가 학급을 아무래도 ADHD가 이 증상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도 잘 못 지내고 수업도 방해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냥 라는 것보다도 항상 가서 하면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예. 도우려고 그러고 청소라도 하려고 맞아요. 그러고 인간적으로 예쁘고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해주고 싶겠어요. 예. 선생님을 내 조력자로 그쵸. 네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냥 오픈해서 그러니까 얘기한 거지. 맞아요. 그치? 조력자예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 그 조언을 듣는 거죠. 왜냐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럼 선생님들랑 충분히 조언을 해주세요. 실제로. 예. 자, 그럼 이제 그렇다고 쳐도 선생님이야 이제 어른이니까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맞아요. 애들 관계는 너무 어렵잖아요. 애들하고요, 친구들하고 혼자 놔두면요, 이게 안 돼요, 관계가. 그렇지, 애들이 사실은 좀 죄송해요. 애들이 안 돼요. 제가 나한테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놀기 싫어요. 안 놀아지면 같이 놀지 않게 누가 되지. 놀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친절한 사람이 좋지.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성격도 급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잖아요. 되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성격이 급하니까 천천히 설명하면 될 거를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던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를 정말 저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친구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거의 해마다 제가 생일 파티를 공원에서 해줬어요. 공원에서 모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친구는 거의 다 불렀던 것 같아. 다 불러서 제가 음식도 해가고 뭐 시켜주기도 하고 해서 생일 파티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생일을 위해서 다 이렇게 와줬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너무 행복했겠다. 예. 그리고 놀게 해주고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이제 파티 해주면서 놀 수 있게 게임도 하게 해주고 이거 외에도 집으로 거의 매일 불렀어요. 매일 부르고 예. 그리고 주말에는 지금은 텐트를 많이 치잖아요. 그때는 텐트 치고 이런 게 잘 없었는데 텐트도 사갖고 텐트 치고 애들 놀게 해줬어요. 거기 안에서 놀고 먹고 제가 음식도 싸가고 먹고 놀고 저는 바로 앞에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좀 저쪽에서 이제 보면서 규칙을 나름 정해서 왜냐면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도 정해주고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애만 놔두면 싸워요 또. 그치, 자기 맘대로 싸우면 하려고. 엄마 싸움내 초등학교 때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규칙도 정해주면서 룰을 정해주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일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제 상담 필드나 저 연구소에 나오면 내가 막 누구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일은 별로 없는데 엄마들 모임 가면 나는 바쁜 엄마고 그렇죠. 우리 아이도 막 아이들한테 너무 잘하는 엄마도 아이도 아니고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지가 막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저는 항상 정말 낮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엄마들한테 참 미안해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럼 뿔리님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전 더 했죠. 왜냐면은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때리기도 때려요, 애들을. 애들 때리지. 네, 왜냐면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손도 나가고 뭐 이렇게 부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전화를 해야 돼요. 예, 사실은 전화해야지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은 그 엄마도 또 내가 괘씸할 수 있어. 화나지. 근데 내가 맞고 왔으면 맞아요. 화나요, 근데 무조건. 사람인지라 또 내가 전화해서 죄송하다 먼저 알고 있으면 또 엄마들도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다 자식 맞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맞아요. 네. 저 엄마가 저 아이가 때문에 저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같이 좀 돕고 싶다, 협조하고 싶다.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친구들도 다 신경 써서 사실 1년에 한 번 생일 파티 해주는 것도 저는 너무 힘들어서 잘 못 해줄 때도 거의 있었는데 매주 놀렸던 것 같은데요. 매 주말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해서 그 공원을 또 미리 선점해서 애들 다 불러서 애들 다 연락해서 또 우리 아이가 누구 괴롭힐까봐 뭐 신경 건드선 상태에서 괴롭힐까봐. 예, 또 싸우면 또 무조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는 그러면서 사귀는 사회성이 늘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얘네가 싫다고 가버렸네. 그게 배우는구나. 훈련이 된다 그래야 되죠. 예, 처음에는 몰라요. 얘네들이 왜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댔는데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내가 저번에 그랬더니 갔지. 이렇게 본인이 기억을 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조금씩 고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훈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법. 물론 힘들어요.
힘들어요. 매일 뭐 여유도 있어야 되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불러서 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이러면 쉽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일을 그만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아이랑만 시간을 있다 다시 와서 지금 네.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뿔리님도 이제 아이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그렇죠. 결국은 그만뒀죠. 아이 때문에 그만둔 거죠. 며칠씩 공백과 비어있는 시간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있어줘야지. 사실 뭐 저 아픈 뭐 어디 증상이 없는 아이도 사실은 아이들을 없어요. 두고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또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기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없을 때 또 사고 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고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학교 생활하고 친구 관계는 그러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교대를 간 예비 선생님이잖아요. 네네네. 도대체 공부를 그럼 했다는 거예요?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공부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아이가 몸이 되게 약했다 그랬잖아요. 천식에다가 천식도 있고 아토피도 뭐,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막 틱도 있고 뭐 화도 잘 못 찾고 이러는데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공부는 나중 절대가 아니에요. 문제고 지금은 일단 얘가 좀 안 아프고 건강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그 첫 번째 희망사항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원래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우리 아들은 나중에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믿음, 잘할 거야 이런 믿음 그런 게 있었어. 공부하면 얼마든지 다 따라잡을 수 있고 지금 안 한 거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그래요. 지금 다 영어 학원 다니고 뭐 수학 뭐 하는데 안 불안해? 이렇게 물어요. 저는 안 불안해요. 하나도 안 불안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일단 건강하게 커야 나중에 얼마든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정말 안 불안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그 낙천적인 뿔리님의 성격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근데 그게 학습을 안 했다고 해서 얘를 그냥 방치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얘가 좋아하는 것만 시킬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학교에 가서 수업도 해야 되고 뭐 같이 해야 되는 모든 수업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책을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안 하고 제가 읽어줬어요. 거의 정말 철인이야 뭐야 물. 근데 낮밤으로. 애가 책을 읽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앉아서 이게 하고 싶은 거지. 예. 그냥 엄마 사랑 받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줘서 글밥이 많은 건 진짜 1시간 걸려요. 근데 그냥 읽어주는 거야. 밤에 읽어주고요. 일어나면 읽어주고. 그게 밤에 그 책을 매일 읽어줬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TV를 일부러 없앤 건 아니고요. 워낙 극성 맞은 아이들이 둘 다 극성 맞아서 TV를 부셨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큰 파부 있잖아요. 그거를 밀어가고 이렇게 넘어져서 폭파됐어요. 그게 뻥 하고 터졌는데 그 뒤로 이제 TV를 안 샀는데 없어도 없는 대로 그냥 잘 지내길래 안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거실에 앉아서 다 같이 책 보거나 그리고 이제 뭐 학교 숙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혼자 하라고 안 뒀어요. 저는. 꼭 남편이나 제가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했죠. 쉬운 문제도. 어떡해. 혼자라고 하면 안 해요. 아니 저기 뿔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나 우리 아들 지금 이제 19살이라 다 키웠는데 아니 여기는 이제 와서 죄책감 느끼는 거 뭐야. 아니 그런 애기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애는 이렇게 혼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우리 애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 ADHD가 있는 친구들은 혼자서 못 해요. 못 앉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해줘야 되는 거야. 같이 하는 거구나. 같이 해줘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시간을 점점점 늘려야지. 처음에는 5분, 10분, 15분, 20분 이런 식으로 늘려서 고학년이 갈수록 이렇게 거의 6학년 때까지 아빠가 같이 앉아서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늘어나요? 늘어나요, 점점. 그러니까 왜냐면 주의력이 결핍되고 행동이 과잉된 아이들인데 주의력이 결핍됐기 때문에 사실은 뭘 집중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와 같이 하는 학습으로 극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집중력을 또 보입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피아노를 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피아노를 지금까지 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는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들도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못 하는 건 도와서 같이 해주다 보면은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고등학교 가서는 뭐 몇 시간씩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뿔리님의 아이가 우리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5개, 6개의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 ADHD의 증상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엄마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 정말 실전적인 노력에 어떤 경험
경험을 했는지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예. 하고요. 제일 많이 질문이 사실은 왔던 건 틱이었어요. 틱도 있죠.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이어서 플리님과 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